안녕하세요. 저는 세연고 교무행정지원부장 이미아입니다. 교무행정지원부는 연구부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올해 2020학년도까지 3년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선택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보고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핵심 개념은 수강 신청에 기반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인의 책무성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의 도달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강신청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과목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과목에 대한 수업 및 평가를 진행한 후에 이수와 미수를 판단하는데요. 바로 이 이수와 미수가 성취기준 판단을 통해서 사실은 대학교처럼 이제 낙제까지 해서 재수강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이 핵심 과제가 되어서 이수를 한 학점들만 모아서 기준 학점을 채울 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러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개척 역량을 함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1년까지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24년까지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후에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수강신청 기회가 부여돼야 되고 평가제도 측면에서는 과목별 이수 기준이 설정돼야 되고 미도달 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제도 측면에서는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 질적 졸업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 운영 목적은 고교학점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물리적, 정서적 기반 조성입니다. 연구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입니다. 총 연구 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부터는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고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로서 3학년은 8학급, 2학년은 8학급, 1학년은 7학급으로 구성되어서 총 530명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약 23명입니다. 지역사회 학생인구가 감소되면서 점점 학급수도 줄고 있고 학급당 학생수도 줄고 있습니다. 교원 현황은 교장교감선생님을 제외하고 총 51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황에서의 특징은 저희 학교는 그 전에 12개 학급까지 있던 학년당 학급수가 지금 8개 학급까지 줄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많은데요.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의 교과 교무실이 있고요. 모든 교실을 교과 교실로 개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 공간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특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첫 해 준비기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택교육과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선택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서 진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발전기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택교육과정의 실천적 운영을 목표로 선택교육과정 편성 절차를 체계화하였고 수강신청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안내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구하였습니다. 3년 차인 안정기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방안 연구를 목표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시행하였으며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평가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교 중점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수요자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효율적 선택교육과정 환경 조성 및 운영, 그 다음에 학생의 선택을 돕는 진로 진학 지도 강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각각 2개씩 연구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제별 연구 결과 중에서 특징적인 결과와 그것에 대한 고찰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선택교육과정 편성 절차의 체계화입니다. 선택과목 안내서를 개발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수강신청 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그리고 3학년 졸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현황 점검표를 개발한 후에 수강신청을 안내하고 상담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을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변경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선택교육과정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선택과목 안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를 완성하면서 개설 과목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설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수강신청 안내서와 수강신청 설명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그리고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수강신청 결과를 확정지어서 반편성 및 시간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수강신청을 하기에 앞서 1학년, 2학년 모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지만 1학년의 수요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1학년의 수요조사를 할 때 과목 범위는 보통교과 모두와 함께 일부 전문교과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게 할 때 교과별로 1개에서 5개까지 자유롭게 복수 선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목 선택의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수 선택을 하게 해서 모든 교과 영역별로 한 과목만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로 특성을 반영한 소인수 과목에 대한 선택이 배제되어서 제대로 개설되지 않을 염려가 있고요. 복수 지정을 위해서 몇 개, 3개든 4개든 숫자를 지정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과목까지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의 선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에서 5개까지 자유롭게 복수 선택을 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수요조사에 포함된 전문교과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목고에서 가르치는 과목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에서 가르치는 정보 과목까지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교과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보다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도전적인 과목보다는 쉬운 과목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2년,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볼 때 해가 갈수록 어려운 과목이나 전문 교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봤을 때 기초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는 작습니다. 반대로 과학교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고요. 일부 전문교과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에서는 전문교과까지 개설하고 있는데 전문교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예술교과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 과목에 대한 수요가 높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교과에서는 전문교과 중에서 정보과학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요가 또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교양교과에서는 심리학 분야에 높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조사의 시사점을 볼 때 수능 과목인 기초교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높은 것은 고교교육에서 대학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교과에 대한 수요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교과를 수강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과학,
정보 체육교과에서 전문교과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 그러한 전문교과를 활용해서 본교의 특색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습자 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해가 갈수록 학습자 집단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를 포함한 도전적인 과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런 점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스페인어라든가 영화 감상과 비평, 영화 A의 음악 연주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급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 결과가 끝까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선택교육과정 편성에서 수요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직전 해에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입학생의 변화라든가 사회적 요구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서 그 결과를 반영하면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된 경향성들을 반영하여 수요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수요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고 교육과정 편제표가 완성이 되면 저희는 수강신청 안내서를 개발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안내서와 수강신청 안내서를 통합해서 한 권으로 발행하는데 저희는 선택과목 안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한 것을 활용하고 다음으로 수강신청 안내서를 별도로 다시 개발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조사를 할 때 그 수요조사하는 과목의 대상을 모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일부로 확장해서 모든 과목의 개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안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강신청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강신청 안내서를 개발을 할 때 각 교과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개설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안내 자료를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신청 안내서가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싣고 있는가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는 과목별 내신 성적 산출 방법 안내를 편제표에 개설된 과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2학년, 3학년 과목들의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과에서는 3년 동안 개설된 과목들 간의 그 위계 관계와 그리고 그 과목의 이름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였는데요.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 그리고 성적까지 반영을 해서 각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안내서에 대한 만족도는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족은 10% 전후가 되고요. 중립이 약간 있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신청 안내서를 제공한 것 외에도 올해는 수강신청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강신청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교무부장님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각 교과별로 교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화학실험 과목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녹음을 하여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수강신청 동영상에 대한 만족도는 아까 수강신청 안내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다듬는다면 만족도가 수강신청 안내서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신청 안내서와 수강신청 동영상을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런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과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이 향상되었고 그러한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올바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수요 창출이란 과목의 성격과 그 과목의 난이도에 맞는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제시된 것이고요. 그러한 안내를 통해서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이 강화되었고 결국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원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는 또한 수강신청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수강신청 관리 프로그램은 2학년에서 3학년 수강신청을 할 때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건 왼쪽은 전학년 명렬표이고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2학년 현재 선택과목 수강 현황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3학년 선택과목 편성표가 있어서 학생들의 수강신청 현황을 숫자 1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교과목 이수 현황 점검표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별도 시트에다 이 표가 만들어져 있고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 학생의 수강 신청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부터 모의 수강 신청을 하여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였는지 전체 이수 단위가 180 단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외국어, 제2외국어와 과학과처럼 위계가 있는 과목들은 위계에 맞게 신청을 했는지 선수 과목은 제대로 이수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다 숙지하지 않은 담임 선생님들조차 쉽게 한눈에 그 학생의 수강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일입니다. 사실 고교학점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이런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검을 한눈에 할 수 있지가 않아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학교에서는 수강신청 사이트에 입력한 자료들을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에 별도의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이런 수강신청 교과목 이수 현황 점검표까지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야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많은 학교에서 그런 행정적인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2학년 담임선생님이 8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3분이 무응답이셨지만 응답하신 분들 중에는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제일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절차가 민주적이고 체계적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요. 학년별 만족도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낮아질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저희가 3년 동안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와 자료들을 갈고 닦으면서 점점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충분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학년 학생들은 만족도가 절반 이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2학년 학생들은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진행될수록 저희가 좀 더 절차와 자료를 가다듬고 노력한 덕분도 있고 또 그런 이해도들이 점점 높아진 그런 결과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2 개방형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다듬는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교육과정 체제는 표와 같습니다. 1학년은 공통교과를 중심으로 10개 과목이 모두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학년에서는 기초 3개와 체육, 미술교과에서 총 5개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영역에 제한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3학년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교과에서 이러한 3개 과목을 학교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초, 탐구, 예술, 체육교과 가 영역에 제한 없이 이 안에서 7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있고 생활교과에서 1개, 교양교과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의 체제의 특징은 개방도가 매우 높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교과와 교양교과 간의 영역 간의 경계도 점차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교육과정은 7개의 공통교과와 3개의 학교 지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사 6단위와 그 다음에 음악 을 4단위로 그리고 기술과정에서는 정보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입학생부터는 한국사를 4단위로 줄여서 2단위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음악을 4단위로 가르치던 것을 음악미술을 학기를 바꿔가면서 3단위씩 6단위를 편성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1학년에서 정보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정보교과를 학교 특색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골고루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정보교과를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 수능 3개 영역에 해당하는 기초교과 6과목을 학교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51.2%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40% 넘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9.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이유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필요하지만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학교 지정에서 해제하기를 가장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학교과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체능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을 수능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내신에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학년 선택 과목은 기초, 탐구, 생활교양, 예술체육 이런 교과 영역에 구분 없이 전체 22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5개를 선택하게 하는 개방도가 높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3개 지역이해, 개인 대인운동, 영상 제작의 기초는 공유 캠퍼스라고 소개되어 있는 공유 캠퍼스는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것처럼 A, B, C, D 4개의 학교가 연합을 해서 교과교육과정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거점형 학교라든가 온라인 학교, 연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내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가 참여한 공유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인근에 있는 공항고와 한서고가 각각 공항고는 지역이에 한서고는 영상 제작 기초, 저희는 개인 대인 운동 이러한 한 과목씩 소수 선택 과목을 개설한 후에 같이 시간표를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화요일 6, 7교시와 목요일 7교시에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학점을 듣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확대하면서도 각 학교의 부담은 줄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3학년 선택 과목은 다음 표와 같이 교과 영역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 탐구, 예술, 체육에서 7개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교과에서 하나, 교양교과에서 하나 해서 총 37개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교 교육과정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해도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색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마다의 특색이 나타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를 포함해서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느냐에 따라 각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적인 특징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과학과 정보과, 체육과에서 전문교과를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면
과학과 전문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그리고 과학 과목에서도 원투 네 과목을 모두 다 개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전문 교과로는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과학과 쪽으로 진로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1학년에서는 정보, 2학년에서는 정보과학, 3학년에서는 프로그래밍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창작 해커톤 소프트웨어 캠프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소프트웨어 교육,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는 체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체육 중점학교의 특징은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중점 과정을 따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서 체육 중점 과정에 있는 과목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중점 과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학년에서는 3과목, 3학년에서는 4과목을 운영하면서 체육 분야의 그 실기 실습 능력을 키우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과 넷볼 등 우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대에서 수상을 하고 있고요. 야구부와 컬링부의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입시 설명회를 운영하면서 최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실기 실습 선발 준비도 시켜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체육 중점 과정,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보통이다가 57.4%이지만 만족한다가 22.5%, 매우 만족한다가 6.1%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서술형 의견으로 조사했을 때 불만인 의견은 사실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목별 인원수가 적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고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겠는데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에서는 등급 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고 해도 학생의 모든 요구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진로에 맞지 않는 과목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족 의견으로는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요. 듣기 싫은 과목을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큰 만족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집중이 잘 되고 수업 참여도가 높아서 진로에 필요한 과목만 들을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서술형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딜레마를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권리를 보장하느냐 아니면 배우기 싫은 과목을 안 배울 권리를 보장하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생의 선택을 적극 반영하고 선택 과목의 폭과 수준을 다양화하고 소인수 강좌를 개설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학교 간 협력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선택권 보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교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라고 했는데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초교과를 안 듣고 싶은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특히 예체능을 중심으로 수학교과는 학교 지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때는 선택 과목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영역 간의 개방도를 확대해서 듣지 않을 과목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로는 선택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시설 및 환경 구축을 위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교무 학사 조직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교과교실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층을 먼저 교과존으로 구별하였습니다. 5개의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4층은 국어과, 3층 수학과, 그리고 2층 영어과, 그리고 2층의 과학과, 5층의 사회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층별로 교과교실을 중점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 교실을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게 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음자 건물이기 때문에 이쪽 남향은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쪽 B, C, D로 이렇게 각 4개의 면을 알파벳으로 지정한 후에 호수의 맨 앞에는 층을 나타내고 나머지 2자리는 호수를 나타내어서 번호만 들어도 어디쯤에 그 교실이 위치하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학생들에게 이동하기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에는 스마트 교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실뿐만 아니라 교무실과 휴게 공간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했고요. 크롬북이라고 해서 사실 노트북보다는 좀 간단한데 구글의 크롬을 기본 검색 시스템으로 갖춘 그런 노트북을 25개가 들어있는 크롬뱅크를 구비를 해서 각 교과에 크롬뱅크가 2개 이상씩 이렇게 제공되도록 하고 그 크롬뱅크를 필요에 따라 각 교실로 교과교실로 이동하여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교실에는 전자칠판을 구비해서 크롬북에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공유되어서 미러링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교육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그에 필요한 교과교실을 증축하게 되었는데요. 3학년에 실험과목 전문교과가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학실을 하나 더 증설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교과가 또 저희가 특색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정보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실을 하나 더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같은 이런 예술 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종합예술실, 협력종합예술실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에 필요한 것들이 또 학생들의 자율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인데요. 홈베이스를 비롯해서 학생들 꿈담 학습 카페, 그리고 도서관 체력단련실, 미디어 스페이스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이런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의의는 우리가 사실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에 맞는 공간이 구성되어야 되고 또 공간 구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과학실과 컴퓨터실, 협력종합예술실들이 새로 개설되는 선택 과목에 맞춰서 갖춰지게 된 증설된 교과교실이거든요. 이렇게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과 맞춤형 수업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의미로 선진형 교과교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이렇게 교과 맞춤형 수업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평가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그것이 편리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 개선 및 과정 중심 평가 강화에 도움이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사는 수업과 평가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 과목에 따른 이동 수업이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수업이 개선되었는지를 체감으로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과교실을 활용해서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교사들에게는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한 첫 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원만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할 여지가 있어서 이 정도의 만족도로 나타났지만 차차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사 업무 조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학년도부터 저희는 학사 업무를 행정지원부가 교과부에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에는 행정지원부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교육과정부, 그 다음에 교육과정지원부, 이렇게 보통 교무부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부로 나눠져 있고, 흔히 연구부라고 하는 부서가 교무행정부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에서부터 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하면서 교무행정부에서도 선택교육과정 편성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짜는 부서, 운영하는 부서, 또 연구하는 부서, 이렇게 관련 부서가 3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들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인문사회교과부, 수학과학교과부, 예술체육교과부를 이렇게 너무 크게 뭉뚱그려 놓다 보니까 동교과 조직이라고 보기에도 좀 떨어져서 교과부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2018학년도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교무학사지원부로 교무부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집중하고 교무행정지원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요. 교무행정지원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수강신청까지 받아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였고, 교무학사지원부는 2학년 선택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과 보완이 잘 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2018학년도에 교과부로 운영하면서 학년부 역할이 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학년부를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는 담임 선생님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교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교과 협의회가 활성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년을 중심으로 선택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수강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이렇게 행정지원부가 여기에 학년지원팀이 하나 추가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교과부가 5개의 교과부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각종 이런 교과별 중점 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아주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학년지원팀이 있고 학년부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교과부 중심 교무학사 조직에 의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교과부 중심 편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에 대한 의견이 25, 12%였고 불만족에 대한 의견이 16, 16이었습니다. 중립 의견이 31%인데요. 대체로 교과부 운영에 만족이 더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교무학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데요. 직업선택, 과목선택, 대학선택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택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로 진학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무부, 그리고 학년부, 진로 진학 지도부, 이런 부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를 위한 수업 및 평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선택과목 수강 현황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요. 선택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정기고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과목 수강 현황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은 기초과목에서 7개의 과목이 이렇게 편성되었고요. 심화영어 같은 경우는 1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에서는 6개 과목, 과학탐구에서는 8개 과목, 그리고 생활 4과목, 교양 4과목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은 4개의 전문교과가 편성되어서 3학년에서 총 33과목이 77학급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으로는 22.2명인데요. 위에 보이는 11명부터 30명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매우 다양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2학년은 탐구에서 10과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생명과학원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5명입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교양, 예술, 체육 과목을 합쳐서 총 19개 과목이 43개 학급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입니다. 그런데 연극은 17명, 그리고 실용영어는 14명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급당 학생 수가 선택 과목마다 다른데 선택 과목을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면 적당할까라고 했을 때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1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교사는 내신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13명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학생들은 참 독특한 것이 과목의 성격에 달라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3학년은 선택 과목이 총 9개이기 때문에 9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소수 강좌까지 살리기 위해서 1개의 교과실을 더 추가로 해서 시간표를 편성하다 보니까 4학급이 확대 편성이 되었고요. 2학년은 선택 과목이 5개라서 5개의 그룹으로 교과실을 활용을 해서 시간표를 편성하다 보니까 1개 학급이 좀 더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이번에 선제적으로 2+1의 블록타임 시간표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블록타임 시간표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교사는 2+1에 대한 선호도는 43%였고 하나씩 다 따로 해서 블록타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50%였는데 1, 2학년 학생들은 학년에 구별 없이 블록타임 편성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강의 중심 수업을 만약에 3시간이나 2시간 연강으로 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을 확대 편성해서 시간표를 편성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2학년만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분의 확률과 통계 과목 선생님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3학년까지 선택 과목을 확대 운영하면서 5분의 강사 선생님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 과목 수업 운영에서 가장 힘든 점이 학급 편성인데요. 이 학급 편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인수 학급을 많이 개설하게 되면 학교의 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과목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준 선택 과목 편성 현황에서도 보면 학급별로 과목별로 학급당 학생 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앞으로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원 수급일 것입니다. 여러 선택 과목의 교사들을 어떻게 각 학교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과와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3과목, 4과목을 지도하게 되는데 한두 과목을 지도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배려해 드릴 것인가가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 수업 운영은 학생의 높은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 향상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험 실습 중심 수업이라든가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업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 과목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특히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면서 수행평가 100%로 평가를 하는 과목이 2학년에서는 7개 과목, 3학년에서는 12개의 과목입니다. 2학년은 예술과 체육 교과에서 중점이 되었고 3학년에서도 예술, 체육, 교양 과목이 집중되었으며 기초와 탐구는 사실 수강생이 13명 이하로 적어서 내신 등급을 내지 않는 과목으로 제한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수행평가 100% 과목을 많이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의 수가 많다 보니까 정기고사의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학급만 편성된 과목들은 교사별 평가 또는 개별 평가라고 하는 방식의 평가 방식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이 평가 방식은 정기고사 직전 주에 그 과목의 수업 시간에 그 과목 지도교사가 정감독으로 고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감독 선생님은 배치하고 정기고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2학년에서는 2과목, 3학년에서는 6개의 과목이 교사별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저희 학교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3학년 선택과목 시간표인데요. 학교 지정 과목처럼 수강생이 많은 것을 1교시에 우선 배치하고 수강생 수가 적은 것들을 2교시, 3교시 순으로 배치를 하면서 총 5일에 분산 배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거의 3교시까지 시험이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수강생이 겹치지 않는 과목들은 이렇게 병렬 배치를 하였는데 물리학 원과 세계사가 있었고 일본어와 중국어가 이렇게 병렬로 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에서는 그런 과목이 거의 없어서 생활교과에서 4개 중에 하나는 따로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 3개가 병렬 평가되고 나머지는 다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배불된 기말고사 개인별 시간표입니다. 저희 학교가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어느 교실에서 보느냐까지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교시별 과목 뿐만 아니라 수강반에 따른 시험 교실을 안내하는 것인데요. 요것은 수강반의 기호이고 요거 숫자는 25나 18은 수강생 수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 해당되는 시험 교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자기 개인별 고사 시간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사별 좌석 배치도인데요. 감독을 들어가신 선생님께서 고사 인원이 몇 명이고 결시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단과 좌석까지도 다 지정해서 매 교시별로 이렇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간 부서인 교무부서가 매우 세심하게 준비한 덕에 선택과목 정기고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택과목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은 첫 번째는 소인수 강좌의 등급 경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중심 평가가 강화되면서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목 평가의 이러한 문제를 고교학점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평가권을 가져야만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입 선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록 등급은 낮더라도 어려운 과목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의 의지를 가지고 수강했을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수와 미수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절대평가를 해서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미수자 처리를 해서 유급을 시키지 않는 한 사실 이수, 미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수자를 보충 프로그램을 해서 교사가 다시 이수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교사의 부담뿐만 아니라 학습 의지를 가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수로 인한 유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생의 그 어떤 지식과 결과보다는 학생의 참여와 노력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서는 학생의 선택을 돕는 진로 진학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로 진학 의사결정을 돕는 내실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였습니다. 본교의 진로교육 로드맵은 이와 같습니다.
진로 로드맵의 출발점은 신입생 적응 교육입니다. 신입생 적응 교육부터 진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1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총 16차시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와 진학 목표 그리고 과목 선택까지 연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컨설팅을 세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생활기록부 작성, 자소서 작성 지도, 그리고 개인별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진학을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진로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는데요. 과목 선택과 연계하여서 학생들의 진로 개척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 선택을 지도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담당하는 그런 상담을 맡아주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진로 상담 교사의 역할 전환도 필요하고요. 교사들의 진로 진학 지도 역량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과제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진로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교사의 진로 진학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한 것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강신청 현황을 분석해서 그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각 교과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유의해야 되는가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진로 진학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학교 TF 위원들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발적인 지원자를 중심으로 교원학습 공동체처럼 운영하면서 교과 협의회와 연계하여 활동들을 하면서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선택과목 안내서와 수강신청 안내서 그리고 수강신청 설명회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매우 만족도 높은 자료들을 개발하였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진로 진학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총 5차시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수강신청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수강신청 설명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였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신청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하여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을 마치며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구학교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이 연구학교 운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선택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선택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거로운 선택교육과정을 왜 하냐, 학생들은 많은 과목을 배울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학력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수 과목을 운영하면서 저희 내신 등급이 깎여요. 그래서 대학 가는데 불리한 것 같습니다. 라는 불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선택교육과정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추진한 데에는 선택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소질과 흥미를 반영해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기반 조성으로 선택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공감하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53%, 16%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요. 학생들도 35%, 42%, 42% 이렇게 해서 과반 이상이 선택교육과정이 여러가지 불편함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5가지 요인은 첫 번째가 대입에 필요한 전공 적합성, 내신 성적 유불리, 세 번째로 수능 응시 과목, 네 번째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 다섯 번째가 과목의 난이도, 이렇게 5개의 선택지를 주고 2개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했을 때 학년별 분포는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과목의 난이도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2가지로, 하나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고 그 다음은 대입에 필요한 전공 적합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능 응시 과목이나 내신 성적의 유불리는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가장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대입에 필요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때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할 때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에 필요한 과목을 솔직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서적 기반은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모든 교육제도의 변천이 그렇듯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바꿔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나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본 동력이 되고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택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이 변화되었을 때 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수업과 좀 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기록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의 욕구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변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형식의 한계가 내용의 한계를 또 짚고 있는 부분도 역시 관찰되었습니다. 교원 수급의 문제라든가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 등이 선택교육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이라든가 만족한 교수 학습을 방해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가장 두드러진 교원에서의 어떤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는 다단위, 다 과목이라고 하지 않고 다단위라고 했는데요. 과목 수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준비해야 되는 수업의 분량, 그것을 다단위 지도교사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요. 사실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을 넉넉히 확보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단위 지도교사가 덜 발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급수에 따라 교원이 할당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학급수가 8학급, 7학급으로 줄어들게 되면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한 선생님만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한 선생님이 2~3과목씩 심지어는 4과목까지도 지도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학교의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이제는 적정한 학급수를 갖는 학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간의 교육과정의 연계를 높여서 공유 캠퍼스를 현실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적정 학교의 규모라든가 공유 캠퍼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들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단위학교, 연구학교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부와 교육청 당국들이 잘 반영해서 좀 더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제도들을 잘 개선해 주신다면 선택교육 과정의 취지를 살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